최숙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라는 문구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벽으로 밀쳐갖고 가스하고 폭행을 하고 또 복숭아를 먹었다고 또 가혹행위를 하고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고 이 안재현 씨가 의사면허나 또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 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면서 이 선수들에게 운동 처방이나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해줬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진솔하게 사과를 했더라면 누구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폭행 폭언 악기 때문에 뭐 사과할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얼마나 괴로웠을지가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고 최숙현 선수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때도 언급을 했지만 세상을 등지기 전날까지도 기관에 마지막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를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열심히 가해자의 잘못을 설명하던 최 선수가 마지막에는 좀 낙담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3년여간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감독과 팀닥터, 코치, 동료 선수 등 4명을 고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숨진 최 선수를 비롯해 다른 선수들에게도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의사 행세를 하며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수차례. 고 최 선수 측이 안 씨에게 뜯긴 돈만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많게는 100만 원에서 심리 치료 받으면은 50만 원 주가 또 도 6번인가 심리 치료 한다 하면서 별도로 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얘들 그냥 돈을 다 갈취했는 거죠, 갈취. 이쪽으로 됐거든요. 걔가 팀 닥터가 내 딸내미 중3 때부터 내가 봤거든요. 물리치료 하면서 감독한테 소개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피해 선수 대부분은 안 씨와 주장 선수를 주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팀 닥터는 거의 수고의 대가니까 수사할 필요 없다 하면서 뺀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찰에 송치될 때는 팀 닥터는 폭행만 있더라고요. 숙현이가 도와달라 그래도 아까운다. 이제 숙현이 출근하니까. 체육계는 이제서야 진상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뒤늦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그들의 죄를 좀 밝혀달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죄를 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죠. 이토록 방치됐구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잘 점검되고 또 안전책이 만들어지길 저는 원합니다. 지난 13일이었나요? 그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또 비공개로 돌리고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한체육회도 분명히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체육회에서는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확실히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절대적으로 이번 사건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스포츠가 인간의 몸과 정신의 질을 높이고 조화롭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존엄성을 보호하는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삶의 철학이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네. 또 스포츠 현장에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나요? 이제 저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대한민국 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하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함께 하셨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그 시도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클린 스포츠 센터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폐지하고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 인권센터를 확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네.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는 인권 보호가 아니고 보호를 빙자한 권력센터로 전락했다는 지금 의견이고요. 아예 체육회 자체, 협회 자체를 없애라는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육계 곳곳에서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스포츠 인권센터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해서 지금 최숙현 선수를 그 죽음으로 몰았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체육계의 이 고질병 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것이 체육계만의 문제인가? 그 체육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력에 의한 폭력과 성폭력은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네. 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제대로 사회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것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체육계는 다른 사회 부분보다 좀 늦은 면이 있다. 네. 이 배타적인 공간일수록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게 늦다라는 네. 점에서 이 체육계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문제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엘리트 스포츠가 가지는 뭐랄까 1등이 아니면 이 다그쳐도 된다는 그걸 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학습받아 왔고 부모들 그리고 코치와 감독들 모두 그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도 어쨌든 이참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스포츠 인권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선수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 라고 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 산하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독과 코치진들에게도 이것은 인권 침해야 라고 하는 교육이 함께 좀 뒷받침되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이 발생하고 나면 이제 신고하고 이 고발을 했을 때 뭔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수들한테도 동시에 줘야 된다.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좀 남겨뒀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시스템이라든가 뭐 틀은 있으나 네.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이 사례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쇼트트랙 그 심석희 선수 그 사건 이후에 쇼트트랙은 좀 달라졌나요? 한번 짚어주시죠. 그때 심석희 선수가 굉장히 좀 내구성도 있고 자기 절제력 또 강단도 있어서 이 선수는 문제를 다 폭로하고 특히 다른 선수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이 선수는 그 문제를 잘 극복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각 분야 체육에 뿐만 아니라 이 몸으로 정신적인 멘탈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어떤 문제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내적 힘을 보강하는데도 상당히 좀 많이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공분의 일이 일어날 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 그 체육회도 보면은 스포츠 특별 그 인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난해 그 11월달 거의 선수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러니까 한 약 30%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그런 폭력을 경험했다 나오고 이 중에는 한 10%는 거의 매일 맞았다. 나는 뭐 매일 맞았다. 이런 선수도 나왔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특히 여자 선수들 중에 약 한 10% 정도는 또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래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어떤 정기적인 그 특별한 그 인권 조사라든가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인성 교육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어떤 그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적인 어떤 관리, 견제, 단속 뭐 이런 게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책을 마련하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최윤희 그 문체부 차관도 직접 나서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차관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국회의원께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고 최숙현 선수가 안장된 7곡의 추모공원을 찾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네. 애도를 표하고 진상조사를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윤희 차관이 지금 특별조사단 단장이에요. 그래서 제보 처리 과정이 뭐가 잘못됐었는지 책임이 누가 있는 건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합숙소 이용 실태도
이게 합숙소 문제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의 같이 매일 생활을 붙어서 하다 보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 인권 침해 이제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그 무관용의 법칙을 적용하겠다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관용이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면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숨이 좀 내쉬어졌던 게 이번에 문체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고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또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행했던 국회의원 가운데 도종환 의원이 있어요. 네. 이 도종환 의원이 심석희 씨 선수 사건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이제 반대쪽에 자리에 가게 된 거죠. 입장이 네. 바뀐 거죠. 네, 입장이 바뀌었는데 야 그러면 2년 전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조금은 이것이 이번만 또 이렇게 잠깐 들끓었다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네. 8월 중에 스포츠 인권센터가 출범할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과연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반짝 이런 센터를 만듭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틀 다시 갖추고요. 정비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갖추고요. 뭐 인식 개선 이렇게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여기에 그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되는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이 대한체육회에서 이 체육계 인권 침해를 없애겠다면서 2016년에 스포츠 인권센터를 개편했지만 네. 최숙현 선수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5개 기관을 찾아갔는데 어떤 곳에서도 뭔가 내 편을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못 느꼈어요. 최숙현 선수가. 그 중에 하나의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스포츠 인권팀을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최숙현 선수가 진정을 하고 나서 이걸 인권위가 조사권을 가지는지 못 가지는지 이걸 놓고 시간이 갔거든요. 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주시청에 한 번이라도 자료 요구를 했다면 이 강제적인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 요구를 했더라면 뭔가 최숙현 선수에게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신호를 줬을 텐데 어떤 기관이 생기거나 또 만들어지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예. 이런 피해 사례가 생겼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네. 새로운 기관을 또 만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때문에 이 기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설립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건지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활동권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때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정말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의견 좀 내주시죠. 우선 네. 이 뿌리게 박힌 이 체육계의 이런 폭력에 대한 무감각한 이 인식들 그리고 23세의 꽃다운 이 아가씨이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가 이렇게 진정을 넣었을 때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증거 많냐? 증거 많이 갖고 오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아가씨가 대답을 하죠. 제가요 그 뒤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너무 무리한 이 피해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면은 축구 공을 잘 차도 맞고 못 차도 맞아요. 선배보다 잘 차도 맞고 후배보다 못 차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란 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는 이 의식부터 없애야 돼요. 여기에 또 그 학부모들, 부모님들까지도 다 수용을 한다는 거죠. 학부모 앞에서 길을 들이기 위해서 학생을 폭행해도 학부모가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지금 이 폐쇄적인 체계가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모두 저희를 다 포함해서 모두가 의식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최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일 터지면 어떻게 하라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처방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것이 아까 그 우리
천영길 기자님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대책도 중요하고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또 지속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수 조사도 하고 크로스 체크도 하고 특히 언론의 감시 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그 인권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나쁘게 자꾸 평가하고. 그런데 여러 기관, 여러 다양한 어떤 계층, 특히 언론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파고들고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 기자들이 그 출입하는 그 기관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예민하게 예민성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과거처럼 뭐 내 자식은 때려라도 좋다, 뭐 선수 성과만 내도록 한다 하는 이런 것도 그야말로 30년 전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국민들이 다 내 자식이 거기서 뛴다, 선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관심 가지고 챙겨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4등이라고 하는 수영을 하는 이 어린 선수가 계속 성적이 대회만 나가면 4등을 하니까 학부모가 잘한다는 코치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많은 폭행에 시달렸던 거예요. 스포츠는 즐겁자고 몸이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엘리트 스포츠 대신에 우리가 클럽 스포츠, 생활 스포츠 중심으로 이 정부의 체육 정책이 좀 바뀌어야지 이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제2의 고 최숙현 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누구나 제2의 최숙현이 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굵직굵직한 자살 사건들이 이제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의 또 문제점, 언론의 문제점이 자살자가 생기면은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요.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단 말인 거죠. 근데 개인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제도의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부, 기관, 협회,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일로 이제 2번이나 서로 토론하고 또 방영이 됐죠. 이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저것이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이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극단적 어떤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말 전 국민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듯이 또 누구든 간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악계도 그렇고 특히 그 강한 어떤 트레이닝 또 그런 어떤 그 엘리트 선수층 내지는 그런 어떤 조직일수록 잘 살펴서 그 선수들이나 그 어떤 출연자들과 조금만 더 이상하면 왜 그러냐 물어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하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 어떻게 연관성?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방의학입니다. 이게 사전에 우리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도 예방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진단검사, 빠르게 진단검사하는 걸 또 우리 성과로 꼽지 않았습니까?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여기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곳곳에 없는지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게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스포츠계에서 이런 문제도 이 백신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19 방역처럼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 문제도 좀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에 준하는 대책을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한 줄 평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단어로 할게요. 앞서 다 나온 얘기인데 제가요로 하겠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나눕니다만 결국에는 피해 당한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대변해야 돼요. 증거도 다 수집해오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장난칠 때 반사하듯이 그대로 튕겨져 나와서 내가 또 다 주워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다 줘야 되는 거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거친 입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